네, 다시 찾아뵙네요. 신것을 주파수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파동, 수급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 요일이 딱 이틀입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굉장히 요즘에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미국 시장 관련된 부분들, 미국 관련돼서 주당 순이익과 비교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바로 나스닥이었죠. 지난주에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스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시간에 지금 미국 주가 여기 보시면요. 이 초록색이 미국의 그 나스닥 주가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같은 색깔이 있을 겁니다. 파란색. 요게 이제 EPS인데 미국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가장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PER, PBR, 영업이 당기순이익을 보는데 미국에서는 EPS 위주로 보거든요. 주당 얼마치 버느냐. 근데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QE5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서야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하락이 나왔었죠. 어쨌든 좀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는 구간에 나왔다. 자, 그러면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 2차 팬데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경제 전문가나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2차 코로나 팬데믹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 얘기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물론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경제 전문가나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말보다는 의료 전문가가 오히려 저부터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 팬데믹 관련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요인은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 인공지능 매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골드만삭스가 이 딜링룸의 트레이더들을 80%를 해고 조치하고 20%만 관리자를 등록해 놓고요. 나머지를 뭘로 했냐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매매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관련된 소식은 작년 초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큰 대형 IB 은행인데, 투자 은행인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 트레이더들을 해고 조치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2018년도에 윈터 쇼턴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을 주도했던 미국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그 부분들이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을 했을 때는 지수 자체가 좀 정치돼 있다가 이 임계치를 넘어서거나 또는 과열이 되거나 과침체권으로 돌입을 한다면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급락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알고리즘 매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2차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된 임계치가 넘어간다면 이전에 3월 달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왔을 때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주도했던 게 알고리즘 매매 패턴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이 공격적으로 매물을 투하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락장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 9월까지는 공매도가 폐지되는데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 역시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증시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매도 사이드까지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 미국 시장도 이 알고리즘 매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 어제의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유명한 투자자죠. 코스톨라니의 산책계 이론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요 분이요. 코스톨라니이십니다.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워렌 버핏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유럽에서 헝가리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유명한 이론이 이제 달걀 이론. 달걀을 한 방울이 담지 마라. 이분이 만든 건데요. 이분이 또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뭐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한 여성이 강아지들을 이제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요. 실물 경기예요. 실물 경기. 실물 경기고요. 통상 산책을 개를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산책을 할 때는요. 통상 강아지가 주인 뒤를 쫓아오지 않죠. 붙어가지 않죠. 통상 앞장서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가라고 코스톨라니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동성 정책이 나와서 공급이 나와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빗받치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먼저 앞서가죠. 그리고 주인은 쫓아가고 하지만 강아지가 지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물 경기는 저 뒤에 있는데 유동성으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 많이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갔다는 거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는 오히려 앞서 나스닥 관련돼서 EPS 주당 순위 비교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코스톨라니가 남긴 산책하는 개 이론의 한 구역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미국의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 수치입니다. 중고차 가격이요. 최근에 이번 달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헐값에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뭘까? 결국은 이게 미국이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실업급여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실물 경기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 아닌가요? 근데 유지비 중에서 가장 큰 유지비가 바로 유류비죠. 기름값. 근데 기름값 요즘 어때요? 많이 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또 지금 중고차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08년도 서프라임 모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수치가 거의 보세요. 서프라임 모의 사태 때는 계단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오파동 하락구조를 그리면서.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톨라니 산책하는 개에 대한 이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현재 좀비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 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요. 채권으로 따지면요. 트리플 B라고 해서요. 트리플 B 등급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회사채를 ETF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개별 회사채 이런 트리플 B 등급이라든지 더블 B 등급에 대한 부실 체크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뭐 쓰레기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크본드가. 그러한 부분들을 매입까지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빚으로 만들었죠. 유동성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정점에 찍었고 지금 18에서 19%까지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이 기업들 회사채를 매입하더라도 연준이 어때요? 골라서 매입을 하겠죠. 살아날 수 있는 기업과 살지 못하는 기업을 나누어서 매입을 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 살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연준에서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유동성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시장 조정 나와도 유동성 장세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유동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주가 여기서 40% 정도 급등 더 나올 수 있다. 미국 시장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금리가 싸니까 유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공매도가 우리나라 폐지됐지만 미국에도 공매도 세력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은 유동성 자금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예요. 그 이후에 포지션이 변화됨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들. 공매도 세력들도
유동성을 이용해서 더욱더 큰 공매도를 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경제 재개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2차 셧다운이 다시 들어간다.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나온다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상의 충격적인 이런 실물 경기와 주가 경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1차 때 셧다운 했는데 잘 돼서 지금 경제 재개하고 있는데 2차 셧다운 들어가 보세요. 경제 재개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는요. 유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게 볼게요. 자, 유가 차트를 보면은 지금 국제 유가의 현재 주가 추이인데요. 현재 지금 37불에서 38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까지 찍었었죠. 임계점에서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37불까지 갔습니다. 뭐 보관 비용이 뭐 있어가지고 차라리 돈 주고 뭐 이런 기름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마찬가지로요. 지금 국제 WTI 유가가요. 약간의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전의 정고점이 40불을요 넘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면요. 이 이후에 1, 2주 정도의 이격을 두고 미국 시장이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국제 유가 관련된 차트 분석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이 지금 2.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밤에 미국이 파월 연준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오늘 미국이 1% 이하로 마감하지 않을까. 오히려 보합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반등 너무 세게 나왔어요. 반등 나오는데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오고 다시 재차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재차 올라갈 때 이전에 S&P가 전고점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3,230인데 여기를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다시 밀리면은요. 제가 우려했던 시장의 하락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도 현재 1시간 분봉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쉬어가는 패턴이 나오고 다시 한번 2,200 가까이는 도달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주세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하락장에서 이틀 동안의 하락장에서 정리하지 못한 주식을 이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추격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이 확률을 95%로 봅니다. 5%의 가능성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가자라고 측면에서 미국 시장과 그리고 코스피 지수 흐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신광석의 주파수 여기까지 인사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광석의 주파수는 MBN골드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